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과학 제32차 시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성인문해교과서 중학과학 1입니다. 지난 시간에 자석 중에서 자석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지난 시간 배운 거 잠깐 정리해보면 왜 나침판은 항상 같은 곳을 가리키는지 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자석과 같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구의 북극은 자석의 S극 성질을 띠고 남극은 자석의 N극 성질을 띠고 있다고 그렇게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자석 주위에는 또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장이라고 있다고,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과 같이 철가루가 늘어선 모양이 바로 자기장의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자석의 두 번째 자석의 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18쪽입니다. 모두들 교과서 피셨나요? 네, 3. 자석. 양가로 2번 자석의 이용. 네, 그 그림을 보니까 현대 세탁, 네, 모피 전문점이네요. 네, 세탁소 광고, 뭐라 그래야 되나, 광고 쪽지 네, 건데요. 뒤에 이렇게 자석 띠처럼 띠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우편함 같은 데가 철제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 착착 붙이면서 광고를 하는 거죠. 우리 세탁소 이용해 달라고. 네, 세탁소뿐 아니라 중국집 광고도 많이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광고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그마한 종이 광고예요. 근데 그 뒤에는 바로 자석이 붙어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즘에는 고무처럼 휘어지는 자석에 광고를 인쇄하여 배포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광고용 자석은 보통의 막대 자석과는 약간 다릅니다. 막대 자석에는 세부치가 N극으로도 붙고 S극으로도 잘 붙습니다. 하지만 광고 자석은 광고가 인쇄되지 않은 뒷면으로는 잘 붙지만 광고가 인쇄된 앞면으로는 잘 붙지 않습니다. 광고용 자석은 왜 앞면으로는 잘 붙지 않는 걸까요? 네, 그러게요. 자석의 성질이 어떤 성질이 있죠. 네, 오늘의 그럼 학습 목표 어떤 것을 배울까 합니다. 자, 1번. 생활 속에서 자석이 이용되는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자석을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옆쪽으로 가겠습니다. 119쪽인데요. 함께 해보기. 광고용 자석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준비물로는 광고용 자석 2개, 철판 이렇습니다. 광고용 자석 2개를 한번 제가 여기 구해왔는데 한번 요거하고 철판은 여기 철판 하나 준비됐습니다. 일단 1번 철판 또는 물체에서 철로 된 부분, 네, 스텐 쟁반도 좋고요. 뭐 냄비 뚜껑 이런 것도 아마 가능할 거예요. 철판에 광고용 자석을 뒷면으로 붙여보고 앞면으로도 붙여봅시다. 두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그랬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랬어요. 앞면으로 붙여보겠습니다. 네, 앞면으로 붙였어요. 그랬더니 털썩 가서 붙었어요. 그런데 뒷면으로 붙여볼게요. 뒷면으로는 네, 안 붙고 그냥 떨어져 버려요. 네, 그럼 아까 자석 쪽으로 붙였을 때는 붙고 그냥 이쪽 종이를 통과하지를 않는다. 자석의 물질이 이게 아마 저기가 안 되나 봐요. 그런데 이 광고용 종이가 보니까 그냥 일반 종이가 아니고 코팅을 한 것 같아요. 비닐을 살짝 입힌 종이 아시죠? 그런 식으로 비닐 코팅이 된 종이라서 붙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2번
2번 되겠습니다. 2번은 광고용 자석에서 광고 종이를 떼어낸 다음 붙여보세요. 예, 요거를 띄운 다음에 이걸 자석만 띄었어요. 띄었더니 자석만 붙일게요. 네, 가서 철석 가서 붙어요. 자석 자체예요. 그러나 2번 자석에 붙어 있는 광고 종이의 두께와 관련지어 생각하여 보세요. 그랬어요. 자석에 붙어 있는데 그 광고지가 종이가 두꺼운지 얇은지에 따라서 어떨 것 같아요? 네, 얇을수록 잘 붙겠죠. 그리고 두꺼울수록 두꺼울수록 자석의 크기가 좀 커야지 될 것 같아요. 예, 종이가 두께에 따라서 두께가 두꺼우면 붙었다가도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리플렛 책자처럼 되어 있는 광고책이 있는데 그거는 잘 안 붙어요. 자석이 조그만 게 있으면 아주 큰 걸로 있어야지 좀 붙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그림과 같이 광고용 자석 2개를 나란하게 붙인 후 손가락으로 두 자석의 끝을 잡고 살짝 비벼 봅시다.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광고지 뒤에 나란히 자석이 있습니다. 자석 2개 나란히 제가 붙였어요. 붙인 다음에 살짝 비벼 볼게요. 네, 여러분 어떤 소리가 들리셨나요? 네, 얘가 자석이 매끈매끈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비비니까요. 약간 올록볼록 이렇게 입체감이 느껴지면서 타각타각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방해받는 그런 소리가 나죠. 다닥다닥. 예, 약간 다닥다닥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런 광고지를 구해서 한번 책에 나온 대로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까요? 120쪽입니다. 자, 여러 개의 줄무늬 자석을 붙여놓은 광고용 자석. 네, 같이 읽어볼게요. 광고용 자석은 사실 하나의 자석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자석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자석의 극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면 광고용 자석의 극은 줄무늬처럼 줄지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광고용 자석 뒷면을 보면 매끈매끈해요. 그리고 검은색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림에 보시듯이 이게 살짝 이렇게 줄이 이렇게 가 있죠. 하얗게 이렇게 줄을 쳐져 놓은 것처럼 그게 극이 서로 다른 극인 거예요. 다른 극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서로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런 저기를 하죠. 여기 보시면 N, S, N, S, NS 쭉 써 있고요. 또 밑에는 S, N, S, N, S, N 이렇게 쭉쭉 써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N극과 S극, S극과 N극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극끼리 이렇게 쭉 이렇게 하나하나 붙여 놓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설명을 보면 극이 줄무늬 형태로 배치되어 있는 광고용 자석 어두운 부분이 극이 있는 부분이다. 어둡게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그런 것이 극이 있는 부분이다. 이런 거죠. 이렇게 약간 하얀 줄이 있고요. 검은 어두운 부분이 극이 있는 부분이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러한 줄무늬가 나타나는 이유는 광고용 자석의 극이 위의 그림과 같이 N극과 S극이 번갈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개의 광고용 자석을 살짝 비볐을 때 가로 방향이나 세로 방향 중 한 방향에서는 붙었다 떨어지기를 반복하면서 다닥다닥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아까 2개를 비벼 보았지요. 그랬더니 다닥다닥. 네, 들리시나요? 네, 그런 소리가 들려요. 겉은 만져보면 매끈매끈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뭔가 이렇게 골판지처럼 다닥다닥 붙여요. 서로 떨어졌다 붙었다 이렇게 하는 소리예요. 붙었다 떨어지기를 반복하면서 이게 다닥다닥 소리가 나는 거라고 하는 거고요. 그 그림은 N극, S극 쭉 이렇게 하나씩 붙여져 있다 이거죠. 그리고 설명을 보면 서로 다른 극끼리 마주 보기 때문에 붙는 거예요. 우리 같은 극끼리는 붙는다고 했죠.
그리고 아니 다른 극끼리는 서로 다른 극끼리는 남자 여자는 붙고 S와 N은 서로 붙고요. N극끼리는 안 붙어요. 서로 밀어내요. 또 S극끼리는 네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요. 그래서 그 옆에 그림은 오른쪽 그림은 서로 같은 극끼리는 마주보기 때문에 떨어진다 이런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극은 붙었다, 같은 극은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반복이 이게 붙여놨으니까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네, 이렇게 N극과 S극을 번갈아 배치하면 세부치에 아주 가까이 되면 달라붙지만 조금만 떨어져도 달라붙지 않게 됩니다. 광고용 자석은 이러한 자석의 성질을 이용하여 광고가 항상 보이도록 붙일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네, 이런 광고, 뒤에 자석 붙은 광고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냉장고에도 갖다 붙이고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석을 이용해서 정보를 기록해요. 네, 자석이 이렇게 붙였다 떼어졌다 이런 데 쓰이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를 이 자석 속에다 기록을 한다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일상생활에서 자석은 가방의 단추, 장식장의 문, 필통 뚜껑과 같이 무엇인가를 붙였다 뗐다 하는 곳에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신용카드, 병원 진료카드, 주차권 같은 곳에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카드에는 어두운 색의 띠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띠는 자기 테이프라는 것인데 자기장의 변화를 이용하여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일종의 기록 장치입니다. 이 띠에 가는 철가루를 뿌려보면 그림과 같이 줄무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신용카드나 버스카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앞면은 뭐 이게 여러 가지 반짝반짝한 뭐 그림도 있고 그리고 자기 이름, 카드 번호, 유효기간 이런 것들이 써 있고요. 뒷면에는 이렇게 까만 띠가 있습니다. 중간쯤에. 네, 그거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카드 모양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카드 뒷면에는 자기 테이프, 자석의 성질을 띈 거예요. 자기 테이프에 이걸 자기 테이프라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정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테이프에 설명을 읽어보니까 카드 뒷면에 자기 테이프에 숨겨진 바코드 모습 이랬네요. 이 사진이 그 바코드의 모습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 장 읽어볼게요. 그 다음 장. 이 줄무늬는 간격이 약간씩 다른데 여러 상품에 표시되어 있는 바코드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코드가 상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듯이 이러한 줄무늬에도 카드 번호, 카드의 종류, 카드 소유자의 개인정보 같은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마트에 가서 상품을 사시잖아요. 그러면 한쪽에 이렇게 까만 줄이 여러 개 이렇게 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바로 우리가 바코드라고 하는데 네, 바코드가 있듯이 우리 신용카드 모든 카드에는 이제 이 카드의 까만 줄무늬에도 카드 번호나 카드 종류 이런 개인 정보 이런 것들이 정보가 담겨져 있다 이거예요. 바코드에는 상품에 대한 정보가 있겠죠. 여기 신용카드나 이런 카드에는 카드 종류라든가 그 소유자, 카드 소유자의 개인정보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랫부분 한 걸음 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석은 편리하게 이용되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자석은 다른 자석과 가까이 있으면 서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자석은 우리 생활 여러 곳에 유용하게 이용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특히 자석의 성질을 이용하여 정보를 기록한 곳에 다른 자석을 함부로 가까이 대면 안 됩니다. 신용카드나 회원카드 뒷면에 자기 테이프에 자석을 가까이 하면 검은 띠에 숨어있는 줄무늬가 손상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이제 신용카드에 여기 동전인가요? 동전도 쇠붙이죠. 쇠붙이가 자석 근처에 가면 자석의 성질을 띈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쇠붙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카드에 같이 하면 이게 손상에 대해서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떨 때 카드가 안 되잖아요. 물건을 사고 카드를 이렇게 긁을 때 어떨 때 그 캐시어가 그래요. 카드 마그네틱이 손상됐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 뒤에 자석 띠가 아마 손상됐다는 뜻이에요. 그 손상이 되는 원인은 쇠붙이 가까이 됐기 때문인 거죠. 네. 자, 은행 우리 통장 뒷면에도 그런 게 있죠. 테이프, 자석 테이프가 있는데 그것도 손상돼서 왜 우리가 다시 재발급 받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죠. 자, 밑에 설명을 볼까요? 강력한 자석을 가져다 대어 자기 테이프에 숨겨진 줄무늬가 손상된 모습이래요, 이게. 네, 강력한 자석을 이렇게 갖다가 대서 테이프가 손상이 됐다. 자석 테이프가 손상이 됐다. 이런 사진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석의 이용에 대해 공부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단원이 또 시작됩니다. 물질의 변화, 그 중에서 물체와 물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